새벽 5시 월화천촌의 낙타몰이꾼 유 씨는 어둠 속에서 낙타 등에 안장을 얹습니다. 일하러 가는 남편을 위해 아내는 매일 집에서 만든 음료를 한 병 가득 담아줍니다. 이건 짱슈에라 불리는 자연 발효로 만든 전통 음료입니다. (8월이면) 명사산 월화천 관광지는 여행객들로 붐빕니다. 여행객들은 낙타를 타고 산을 오르는 것을 명사산의 필수 코스로 여깁니다. 이른 아침부터 방울소리와 함께 낙타 행렬이 이어지는데 마치 1000년 전 실크로드의 모습을 재현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1980년대 둔항 관광업이 막 시작했을 때 월화천촌 주민들은 관광지에서 낙타를 끄는 것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 수익을 수십 배나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마을 전체가 낙타 사업에 뛰어들었고 집집이 낙타몰이꾼이 생겨났습니다. 현재 월화천촌은 3,000마리가 넘는 관광용 낙타를 보유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낙타 마을이 되었습니다. 한여름이면 둔항 사막의 최고 지면 온도가 60도를 넘어서 낙타조차도 견디기 힘듭니다. 낙타 몰이꾼들은 둔항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짱슈에가 그 어떤 음료보다 갈증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짱슈에는 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체온도 내려줘서 한 모금만 마시면 혈액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듭니다.弄这吧，老一点就老的就是老的。所以用这个老一点。 유신의 집 앞의 울타리에는 덩굴 식물이 가득 얽혀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처즈만이라 부르는데 열매 모양이 콩깍지와 닮았습니다. 둔항 사람들은 이를 양류각각이라 부릅니다. 살짝 꼬집으면 진한 젖빛즙이 흘러나오는데 맛은 향긋하고 달콤합니다.青菜吃多了后。 깨끗이 씻은 샐러리를 길게 썰고 양배추는 반으로 잘라 양류각각과 함께 옹기 항아리에 넣습니다. 그 위에 식은 면 국물을 붓고 마지막에 오래된 장수회를 넣어 발효를 촉진합니다.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시간과 미생물에게 맡기면 됩니다. 샐러리와 양배추는 중국 서북 지역에서 짱슈에를 만드는 꼭 필요한 발효 재료입니다. 둔항 사람들은 유산균이 풍부한 양유각각을 넣는데 발효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더 풍부한 맛을 자아내며 둔항 짱슈에만의 독특한 신맛과 향을 만들어냅니다. 무더운 여름, 짱슈에의 한 항아리를 발효하는 데는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뜨거운 기름을 파 위에 부어 짱슈에에 색과 향을 더해주고 기름의 고소한 맛이 가미되어 신맛을 약하게 만듭니다. 둔항 사람들이 장수회를 면과 함께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짱슈에는 음료로 직접 마셔도 되고 면 요리나 찌개 요리에 육수로 사용해도 됩니다. 면 국물보다는 더 맑고 음료수보다는 더 진한 맛을 지녔습니다.
还贵酸哦，你知道？浆水和擀面条是绝配。 장수이면 한 그릇을 먹으면 오장육부에 시원한 바람이 스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면의 향과 상큼한 신맛이 입안에 오래도록 여운을 남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삼시세끼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 한 끼 한 끼로 만족감과 안일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먹는 음식이 최고의 별미입니다. 东黄小水面好吃的。 둔황 벽화에 등장하는 음식은 대부분 공약물로 특히 빙류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둔황 문헌에 기록된 60여 종류의 빙을 확인했는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고대 둔황에서는 국수조차도 빙이라고 불렀으며 수어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날 둔황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빙들은 여전히 1000년 전의 맛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芥末多，蒜汁多是吧？辣不少啊，辣子少一点啊。吃多了。 둔황 문헌에 기록된 많은 빙들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먹는 방법은 여전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렁랑이라고 불리던 빙은 지금 냥피라 불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냥피라고 부르지만 둔황 사람들은 여전히 고대의 발음을 고집하여 랑피라고 부릅니다. 东方凉皮啊，就是老传统凉皮子，供日还是按以前的寿喜的一种方式。 반복해서 비비고 씻으면 반죽에 있는 전분과 글루텐이 분리되는데 남은 단백질 콜로이드가 바로 밀가루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을 제거한 후 남은 반죽물을 7, 8시간 동안 가라앉히고 분리된 노란물을 버리면 양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这就是我们东方的老凉皮子，我都已经干了20多年了。 남은 반죽물을 평평한 용기에 담아 반복적으로 흔들고 골고루 펴줍니다. 그래서 둔항에서는 양피 만드는 것을 酸양피라고 합니다. (3분이면) 양피가 완성됩니다. 둔항 양피는 투명할 정도로 얇고 당면처럼 쫄깃합니다. 베이킹 소다를 넣으면 안 되고 너무 두꺼워도 안 됩니다. 투명하고 아름다운 비주얼에 탱글탱글한 식감이 관건입니다. 미엔지는 깍둑 썰고 양피는 가늘게 썹니다. 구멍이 숭숭 난 미엔지는 쫄깃하고 옥처럼 투명한 양피는 식감이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10가지가 넘는 양념으로 만든 식초 소스 1큰술, 톡 쏘는 겨자 마늘 소스 1큰술, 매콤하고 고소한 고추기름 1큰술을 넣으면 전통 둔항 양피가 완성됩니다. 东方凉皮，好吃的得。 잼빙은 중국은 물론 전 세계 식탁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둔항 잼빙은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 향두 스맨빙즈라는 잼빙이 있습니다. 향두는 송나라 때 중국에 전해졌는데 둔항 밀가루 음식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향신료입니다. 비주얼과 영양을 중시하는 둔황 요리사들은 반죽에 당근, 자색 양배추, 시금치 등 채소즙을 넣어 다양한 색상의 오색 잼빙을 만들기도 합니다. 싱싱한 풋고추나 말린 고추를 볶아 향을 낸 후 준비된 반죽을 넣어 계속해서 끓이면 둔항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미엔라즈가 완성됩니다. 산둥 잼빙의 짝꿍이 파와 두반장이라면
두낭 잼빙의 최고 짝꿍은 이 매콤한 멜라즈입니다. 잼빙의 고소함과 매운맛이 향두의 향과 어우러져 입안에 오래도록 남을 겁니다. 东黄四面饼子，好吃的得。 장경동 문헌 중 유장경의 시 주부에 나오는 은방울을 흔들며 풍성한 야생 낙타 요리를 즐긴다라는 구절은 많은 상상을 자아냅니다. 사막의 배라 불리는 낙타도 한때는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던 맛있는 요리였나 봅니다. 낙타발은 크고 두툼하며 단단하면서도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콜라겐이 특징입니다. 먼저 털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후 찬물에 3일 동안 담가둡니다. 감칠맛이 나게 하려면 닭고기, 오리발, 낙타발을 함께 냄비에 넣고 약한 불로 천천히 끓여야 합니다. 7, 8시간 동안 끓이면 단단한 낙타발이 서서히 물러져 부드럽고 맛있게 익습니다. 티황은 낙타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직인데 맛도 최고로 좋아서 풍부한 육질과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합니다. 셰프들은 독창적으로 설산 낙타 족발이라는 요리를 개발했습니다. 치리엔산의 설경을 표현하기 위해 달걀 흰자를 거품내서 찌고 산맥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낙타발과 설산이 하나로 어우러져 맛과 풍경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매년 중추절이면 두낭마을의 마당에 있는 황토가마가 분주해집니다. 남자들은 불을 지피는 역할을 맡아 포도덩굴과 홍류뿌리 같은 단단한 장작을 가마에 넣어 가마를 뜨겁게 달굽니다. 장작의 열기가 가마 벽면으로 전달되면 반죽을 넣길 기다리면 됩니다. 정통 두낭 월병을 만들기 위해 또냐친 씨는 일부러 시내에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발효종으로 반죽을 발효하는데 벌집처럼 촘촘하게 구멍이 생기면 완벽하게 발효된 것입니다. 은은한 향과 바삭한 식감을 위해 산초물과 식용유를 반죽에 넣습니다. 두낭 사람들은 향신료를 요리에만 사용하지 않고 삥이나 만더위에도 자주 사용합니다. 장경동 문서에는 빙을 만들 때 산초, 초시, 야외양 등 향신료를 자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黄颜色都出来了那种感觉。这个能，但是这加好就行。做差不多就行了哦。您就把这面刷，这面只有刷好，我先把这个放。 20인치나 되는 대형 월병은 예술 감각을 지닌 주부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두낭 벽화의 삼토도나 보상화 무늬를 눌러 새기거나 마음대로 꽃과 풀 모양을 빚어냅니다. 주부들은 정성스레 대형 월병을 장식하면서 중추절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축원을 담아냅니다. 你看冷啊，咱这米好吃不好吃？一软，这个肉是海南肉多这些吗？ 아이들은 소가 들어있는 월병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 소는 조금 특별합니다. 중추절쯤이면 사조가 잘 익어갑니다. 사막과 고비의 가장자리에서만 자라는 가뭄에 강한 사조나무에는 새콤달콤하면서 살짝 떫은 작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사조 과육을 손으로 비비거나 으깬 후 채로 걸러 씨를 제거합니다. 찜통에 쪄서 떫은 맛을 없애고 단맛을 살려 새콤달콤한 사조소로 만들면 됩니다.
两只老虎跑得快，四只老虎，三只老虎。多念念去。哦，多念念去。啊，香不香？香，大声说啊！而且这个。 불길이 서서히 꺼지고 황토 가마 벽면이 고르게 달아오르면 바로 월병을 넣기 가장 적절한 순간입니다. 아궁이 문을 꼭 닫고 젖은 삼배자루로 아궁이의 틈새를 막아주면 황토 가마는 사방으로 열을 전하는 거대한 전자레인지로 변신합니다. 마당에는 금세 월병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10여 분) 후면 황토 가마로 구운 월병이 완성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푹신하며 고소한 밀 향기가 사방에 풍깁니다. 특히 사조소를 넣은 새콤달콤한 작은 월병은 독특한 맛을 자랑합니다. 중추절을 맞아 안하이빙 씨도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를 찾아뵈려고 합니다. 안하이빙 씨는 호텔 제빵사인데 오늘 500에서 600개의 파월 요가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록 기계로 분쇄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지만 베테랑 제빵사들은 식재료를 천천히 으깨야만 향기가 가장 잘 보존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밀대로 호두, 장미꽃, 참깨, 땅콩을 천천히 으깨서 소를 만들면 기계의 고온이 향기에 주는 영향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제한 돼지 기름으로 반죽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파월 요가오의 비결입니다. 돼지 기름을 냄비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서서히 녹인 후 끓기 시작하면 반죽하고 소를 넣어 빚으면 됩니다.我的手法是比较正确的，揉光之后啊，它有一个很光滑的一个感觉，感觉就什么那个丝绸膜上一样，是之类的。 요가오를 뜨거운 기름에 넣자마자 순식간에 하얀 거품이 부풀어 오릅니다. 거품이 점점 많아지고 겉에 투명한 망사옷을 입은 듯한 모양새가 될 때까지 튀깁니다. 당나라 궁중연해의 잼펑 샤오에서 변형되어 유래된 요가오를 두낭 사람들은 파월 요가오라고 부릅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비주얼은 물론 고소한 냄새에 군침이 절로 돕니다. 바람에 날릴 듯한 비단 같은 겉면에 기름이 스며들고 달콤하고 쫀득한 소가 어우러져 다양한 식감이 입안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만 같습니다. 반죽을 밀대로 얇게 펴서 식용유를 바르고 향두, 호마, 광황, 장미꽃을 한 층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말아서 찜통에 넣어 쪄줍니다. 이 알록달록한 롤떡은 홍푸 쥴쥴이라는 축복이 가득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익은 홍푸 쥴쥴을 얇게 썰면 알록달록한 속이 보입니다.晒太阳啊，爷爷，拿些好吃的给你，我搁家做好的，你看一下啥好吃的，你看，好吃的都是，哎，咋整是啥子？好吃的，走。
先尝一个牛一口，牛一口咋样？ 안하이빙 씨의 할아버지는 올해 97세인데 여전히 식욕이 좋으십니다. 특히 손자가 직접 만든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십니다. 哎，这个还行呢。我就是活定多少年成。 100年。 할아버지와는 여전히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어머니와는 다른 세상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안하이빙 씨는 둔항의 장례 풍속에 따라 머리카락과 수염을 기릅니다.走了走了，哎哎，再见，哎。 음식의 다양한 맛은 마치 인생의 쓴맛, 단맛, 신맛, 매운맛 같아서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이 어우러진 것만 같습니다. 음력 8월 15일 밤, 보름달이 하늘에 떠오르고 농가의 마당을 밝혀줍니다. 대대로 전해진 둔항 사람들의 달맞이 의식은 소박하지만 신성합니다. 남녀노소는 마음속 소원을 보름달에 실어 이 세상이 달나라처럼 아름다워지길 기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사랑과 음식이 주는 따뜻함만은 변치 않아서 사람들이 희망을 품는 것 같습니다.